안녕하십니까. 한전산업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한전산업 여전히 추세가 상승 유지 중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한전산업은 계속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한전산업을 어떤 식으로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은지, 그리고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또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주 여러분들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이슈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전산업이 어떤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어떤 테마에 엮여가지고 흔히 말하는 뭐 정치 테마주나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원전으로 엮였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룹을 지어가지고 움직이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단순 테마 애들 있거든요. 그냥 엮이는 애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매출에 관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이렇게 가격이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로 움직이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 때도 저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에서만 제가 집중을 한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이 한전산업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12,840원일 때입니다. 자, 당시에 두꺼운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죠. 한마디로 거래량이 지금 터져야 되는 장소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니까 바로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14,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으셨다 그러면 전 정말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당시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미리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14,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급등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1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매물대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자, 저는 매매를 할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제일 유심하게 봅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반드시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6월 5일 날인데 핑크색으로 제가 라인을 잡아놨죠. 이 14,000원의 구간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었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14,000원에서 터지지 않고 14,000원 아래에서만 터져버렸죠. 그래서 한전산업이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줬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의미는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도 실렸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거의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면 작년에도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고 나서 시원한 급등의 흐름이 다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건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금도 이 한전산업이 제가 아직까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중요했었던 요 14,000원 이상의 매물대를 먼저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있는데 현재 뒷구간에서 빠져나간 형태의 거래량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의 화살표가 지금 여전히 뜨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한전산업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기 시작을 하면 한전산업도 이제 우리가 매도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 때 주주분들한테도 항상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를 제일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돌파를 하기 전에 미리 물량을 모아 두셔야지만 수익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60분봉상에서 한전산업의 가장 두꺼운 매물대는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15,200원 정도?
라고 보시면 좋은데 뭐 현재 가격대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은 요 15,000원의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 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거래량은 실려주고 있는데 매물대를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양봉의 캔들로 장악을 해주는 게 아닌 꼬리로 지금 계속 건들다 보니까 한전산업이 이 위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까지는 저는 한전산업을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한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제가 한전산업에 대해서 파란색의 화살표로 매도에 대한 지표가 뜨면 매도합시다라고 제가 문자로 알림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키워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이슈도 살아있고 이미 앞쪽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매집이라고 했는데 매집한 물량도 지금 현재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항상 매매를 할 때 이 거래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만 매매를 하셔도 계속해서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골라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한전산업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더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한전산업에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거예요. 지금 두꺼웠던 매물대 구간을 이제 드디어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지금 한전산업의 바로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요 16,000원의 매물대를 확실하게 장악해주지 못했죠. 우리한테서의 목표는 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부분인 거고, 이 16,000원의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한전산업
산업은 올라갔다가 또다시 눌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건 현재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지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먼저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나서 또다시 눌렸을 때는 우리가 2차에 대한 파동을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전에 가장 월봉상에서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